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마음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5년간 대구 100대 기업의 변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니 전통 제조업의 쇠락과 신산업의 성장세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마음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 찾기를 주제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각자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친구들과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과정을 공유합니다. 제가 친구와 일단 싸웠을 때 일단 부정적 감정이 막 떠올라서 친구에게 비속어나 피해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음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자신 감정을 조절해서 그 친구에게 말하기 전에는 자기부터 먼저 말할 걸 생각해서 먼저 말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시행합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62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운영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마음교육 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돼요. 나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감정이 이랬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래? 라는 거를 친구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돼서. 마음학기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담임교사가, 또 중학교 1학년은 학교 자율시간과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나에 좀 중점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정서 조절 능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타인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정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학기제는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대구 마음교육 시범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 화학섬유 생산지로 섬유 도시로 불렸던 대구. 지금은 전통 제조업은 지고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100대 기업을 통해 본 지역 산업의 변화상을 우성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 100대 기업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 변화를 살펴보니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도 100대 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구 100대 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 27만 9천여 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액 251조 9,796억 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의 매출 규모는 2019년 25조 9,229억 원에서 지난해 40조 9,688억 원으로 5년간 58%, 연평균 12.7%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 매출이 14조 8,731억 원에서 23조 2,042억 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설과 금융업 매출도 급성장했습니다. 제조업 가운데는 자동차 업종과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세대교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전환에 따라 전기 장비 업종이
지역 제조업의 양대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대표 산업이었던 섬유업은 2019년 이후 100대 기업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섬유도시 대구의 쇠락과 함께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소비도시 대구의 면모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은 5년간 총 매출이 26% 성장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고 서비스업은 37.1%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100대 기업 가운데 창업한 지 10년 미만인 기업이 2019년 1개이던 데서 지난해 14개로 늘어난 반면 40년 이상 된 기업은 46개에서 36개로 감소해 평균 업력도 짧아졌습니다. 또 종사자 규모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 54개로 여전히 지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보유한 인천시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총 6기의 발전시설을 보유한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 민선 8기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영흥 화력 1, 2호기 폐쇄 시기를 기존 2034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이 약속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개념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의 전환이 아니라 그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지역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에서도 역시 누군가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행정과 정치,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노동자, 근로자의 관점, 또 지역사회의 소멸 관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무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한 그러니까 해결,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자본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요.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충남에선 이미 2년 전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만 봐도 지금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발전소가 빠지는 순간 지역 경제 파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민간발전소 3곳이 허가를 받았고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수심이 대부분이 20에서 50m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33년도가 되면 공공주도도 해상풍력의 상업 운전이 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선 이 밖에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 마련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만점자 11명 가운데 유일한 일반고 출신 만점자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광남고등학교 3학년 서장협 학생인데요. 수능 만점을 받기까지 취약 과목을 보충해온 비결이 남달랐는데요. 강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남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장협 학생을 축하하고 함께 학업에 열중하고 노력해온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서장협 군은 학교에서 멘토멘티 방식의 학습이 입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약한 국어 과목을 보충하는 전략도 남달랐습니다. 논리에 비약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완전히 알지 못했던 개념 이런 거를 이제 멘티 친구가 질문을 해주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고 국어를 일단 공부량을 최대한 많이 할당을 하고 그리고 좀 틀렸을 때 약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서 안 틀리도록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일한 일반고 수능 만점을 얻기까지 자유롭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일반고 프로그램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스터디라든가 뭐 진로 탐색, 뭐 그룹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 하게 되는 일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 학습 태도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친구들과 함께 푸는 등 서군의 인성도 칭찬 대상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친구들이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장엽이에게 와서 같이 상의하고 함께 배우고 장엽이가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에서도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추구해온 서울교육의 방향성에 서장엽 군이 대표 사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협력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아서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면 자발적으로 12시까지 본인이 원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 그날에 마무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의 강남고등학교 여러 일반고의 어떤 성과를 다른 학교들에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입수능 전국 만점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고 재학생으로 만점을 얻은 광남고등학교 서장엽 군. 역대 만점자가 진학하던 의대와 달리 서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해 미래 공학 박사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전하며 일반고 후배들도 응원합니다. 강의라든지 다 시도를 해보시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 길로 쭉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대구시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학부모의 95.5%가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꼽았고 수업의 질이 높다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대구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학부모 2,071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2학기 대구 늘봄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학기 만족도 93.8%와 비교해 1.7%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주요 만족 사유로는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업의 질이 높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 관리가 잘 되고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저학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게 됨으로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또 절감되는 효과, 이런 부분이 가장 만족도 높게 나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늘봄학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방과 후 학교와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학기보다 2학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 모든 학교에 확대가 되면서 인력도 보강이 되었고 또 프로그램도 대학 및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학교가 아무래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이 됨으로써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2025년 대구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는 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헌정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의 현안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반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내년도 국비 예산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대구는 전년보다 1,983억 원 늘어난 8조 3,569억, 경북은 3,661억 원이 늘어 총 11조 8,6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먼저 대구의 경우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달빛철도 건설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호강 화천 조성 사업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조야동면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과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지능형 반도체 개발 실증 지원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경북도 국비 예산의 경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사업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716억 원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 원, 미디어 센터 건립에 69억 원, 전시장 만찬장 조성에 15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SOC 분야에서는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와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남부 내륙철도 김천 거제 구간,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LTI 플랫폼 기반 그린홀 생산 기술을 비롯해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성능 시험장 구축, 미래차 첨단 ECU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 신규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울진형 스마트 양식 가공 시스템 구축과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 기술 인력 양성 기반 구축, 경북 스마트시티 조성,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도 대거 반영됐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정치 상황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정부 추경이 있을 경우 반영하는 등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어디서 파나 봤더니 온라인 방송과 SNS, 심지어 일반 가게에서도 판매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 의류와 골프용품, 향수 등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총 6,100여 점의 위조 상품이 압수됐습니다. 보도에 주화영 기자입니다. 한 대형 창고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유명 브랜드의 모자와 의류 등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모두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상품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물품만 4톤, 정품가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압수됐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해외 유명 골프용품을 위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다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제품이라서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정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정품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위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옆 창고에서 상품을 위조 제작해 판매했고 대형 창고 매장에서도 일반 의류 매장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도 위조 제품을 팔았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우리가 집행으로 왔어요. 여기 압수영장 집행으로 왔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1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려던 위조 상품은 의류와 모자, 골프용품 등 6,100여 점, 정상 가격으로는 23억 원을 넘어섭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를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다수 저급 섬유나 화학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고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위조 상품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달성군이 겨울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교사나 사회복지사, 이장과 반장의 추천을 받은 1,872명입니다. 이들은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해 지역 내 3천여 곳에서 균형 잡힌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달성군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기존 24가지에서 62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답례품에는 막걸리와 떡갈비팩, 빵과 곰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5년 안에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가 지난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 42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중증 희귀 난치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 씨는 칠곡 경대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 총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달서구가 선사시대 테마거리에 설치한 선사인 미니어처 조형물에 겨울옷을 입혀 겨울나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한 겨울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의 1차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모집 정원의 1.5배수인 136명이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입니다.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진 거센 변화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평소처럼 송년회를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일 그 자체가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겐 큰 힘일 겁니다. 올 연말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꺼지지 않길 바라며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